호흡이 쓰리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불편한 증상들. 속 쓰리고 뭐 더부룩하고 채기가 한 3주 정도 안 내려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혹시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났어요. 체중이 빠지는 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암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소화불량과 속쓰림 등 위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위염의 증상. 위염은 현대인이라면 한 번씩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흔한 만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의 경고, 위염을 잡아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 황수환 씨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머리까지 왜 이러냐.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깬 아침. 위 건강이 나빠진 이유로 현기증에 속쓰림도 찾아왔다는데요. 신물이 올라와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 건강이 나빠진 이후로 저는 위만 아프고 쓰리고 더부룩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현기증도 오고 두통까지 오는 줄 몰랐어요. 원래는 가벼운 소화불량 증세만 나타났던 위염. 날씨가 추워진 요즘 부쩍 증상이 심해졌다는데요. 막 쓰라리기도 하고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요. 막 현기증도 나고요. 진땀도 나고요. 심할 때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래 다리를 이렇게 오그리 붙이고 위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덜해요. 그 심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위장 질환 때문에 고민이라는 또 한 사람. 인사관리 일을 하는 수진 씨는 재택근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가도 목에 이물질이 낀 듯한 불편한 느낌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 이물감 같은 게 계속 있어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염으로 인한 속 불편감까지. 한 19, 20살 때부터 그전에도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잘 체하고 한 번 체하면 굉장히 오래가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보면 그냥 위염이라 그래서 약도 주시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젊을 때는 사실 그런데 걱정들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집에서 업무도 많이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얼마 전에는 채기가 한 3주 정도 안 내려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체하면 어지럽기까지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장 질환으로 일상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수환 씨와 수진 씨. 위 건강의 조언을 얻기 위해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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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좀 건강 고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직장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한 2, 3주씩 고생을 해서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소화불량이 있는 것 같고 위에 약간 찌릿찌릿한 통증도 있고요. 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위장의 증상을 네. 갖고 계시네요. 네. 어떠셨어요, 황수라님은? 저는 이미 오랜 세월부터 위험이 있다고 네. 국민보건공단에서 하는 검진을 가면은 뭐 위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네. 한국 사람은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 3월 달에 위내시경을 한 결과가 위궤양으로 변했다고. 그런데 그게 너무 속쓰리고 아프고 따갑고 뭐
너무 심할 때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팍을 개고 가슴에 대고 앉아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궤양이 심하대요. 위궤양이 심하다? 네. 아, 식도에 불편하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어서 네. 계속 신물 나오고 심트림 나오고 목소리도 변하고 그에 대한 뭐 불편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백세주치의를 만나기 전 병원을 찾아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현재 김수진 씨는 위염으로 인해 위장 점막이 헐어서 벗겨진 상태. 김수진님의 위내시경 소견을 보면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 관찰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만성 표재성 위염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고, 특히 위에 유문부라고 하는 부분 앞에 큰 미란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성 위염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위궤양이 발견된 황수환 씨. 황수환님의 위내시경 소견을 보면 겉표면이 벗겨져 있는 심한 미란성 위염이 관찰되고, 그 중에 일부에서 그 위궤양 소견이 얕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 표면이 많이 부어있는 표재성 위염이 동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염이 만성으로 진행 중인 심각한 상태. 보통 위염이라는 거는 위 점막의 손상을 받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 황수환님 얘기대로 굉장히 흔한 질병이긴 해요. 그래서 뭐 위장에 생기는 감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단 요즘 날씨 어때요? 좀 많이 춥죠? 춥죠? 네. 네. 추우면 소화 잘 되던가요? 아니요, 추우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네. 이럴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우면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위장의 움직임도 줄어요. 그러니까 소화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워지면은 근육만 수축하는 게 아니고 혈관도 수축하니까 위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하지가 않아서 결국 위장 전체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소화불량, 속쓰림, 위장장애 이런 다양한 증상이 요즘 같은 추운 계절이 되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추운 날씨하고도 위장 상태가 연관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생활 습관이거든요. 두 분의 생활 습관은 어떠세요? 그냥 뭐 친구들이랑 비슷하고 그냥 별 느끼는 거 뭐 없이 사는데요. 좀 불편해도 그냥 사는 거라고 사는데요. 뭐 특별히 두드러진 생활 습관이 없다. 예,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로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위가 잘 체하고 좀 기능이 안 좋긴 했는데 뭐 요즘 직장인들하고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위염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하신 분, 그리고 위암을 완치시킨 그런 분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네, 이분들의 생활 습관을, 일상을 좀 보면서 네. 우리가 앞으로 위장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한국인의 고질병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암을 완치한 김은정 씨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정 씨가 등산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그 수술 끝나고 나서 항암 치료하면서요, 너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주 진짜 뼈와 가죽만 남았었거든요. 수영은 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거는 이게 위액이 넘어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산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산에 오면 이렇게 공기도 좋고 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염은 그저 자연스럽게 낫는 거라고 방심한 그때 갑자기 위암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좀 체하기도 하고 위염이 있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났어요. 그러다가 체중이 빠지는 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암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에 헬리코박터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게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암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암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이유가요. 일단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뭐 소화불량, 속쓰림 이 정도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원래 스트레스 받거나 과식하거나 음주해도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한 50% 정도가 위암이 굉장히 진행될 때까지도 아무 증상을 못 느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욱더 예방이 중요한 거죠. 가볍게 여겼던 위염과 증상들. 위암이 보낸 경고인 줄 몰랐습니다. 항암 과정이 좀 많이 힘드셨어요? 항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암 수술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항암 과정이었어요. 1년에 12번을 하는데 진짜 이 살이 점점 빠져가면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고 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입이 뭘 먹으면 너무 써서 맛이 없어서 뭘 삼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족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암이 걸렸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살았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르고 사는 거죠, 저희들도. 힘겨웠던 위암 치료. 재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완치 판결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래도 그동안에 병원 자주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완치 판결을 받고 나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이 좋더라고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위염. 무심코 하는 습관 중 위염을 악화시키는 것이 있다는데요. 수환 씨를 찾아온 누군가. 어서 와. 아유, 어이, 배고프다. 얼른 앉아.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아야. 자. 날씨가 춥네요. 준비를 했는데. 오늘의 메뉴는 칼칼한 곱창 전골과 매콤한 아구찜.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메뉴죠. 평소에도 저는 평소에 먹는 음식이 뭐 이렇게 매운탕, 곱창 전골, 아구찜, 고기 그런 걸 주로 좋아해요. 한식 된장국 좀 심심한 걸 주로 좋아하고 남은 종류 수다도 식후경. 곱창 전골에 면사리부터 떠먹는 수환 씨와 친구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내 입에는 좀 짭짤하네. 안 그래요? 조금 짠 것 같아. 좀 근데 짭짤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딱 좋아, 요간이. 너무 싱거운 맛이 없어. 요 정도면 좋지 않니? 근데 요즘에 그렇게 짜게 안 먹어 사람들이. 건강 생각해서 말은 네 저음식 먹어. 말은 네 말이 맞는데 짜서 맛이 없어. 안 짜면 맛이 없어. 옛날에 비해서 조금 간간해. 단짠보다. 짜게 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수환 씨. 과연 지금 먹는 음식의 염도는 어떨까요? 측정 결과 식약처 권장 염도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하는데요. 이는 위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각자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급성과 만성위염, 위 십이장 궤양, 그리고 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십이장 궤양 환자가 위궤양 환자 대다수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음식 중 찌개와 같이 음식을 같이 떠먹는 습관이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맵고 짠 음식 등 위험을 유발하는 수한 씨의 습관. 특히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가 고팠는지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빠르게 먹는 수한 씨. 이는 과식으로 이어지고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위산 과다 분비로 위 점막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수환 씨는 왜 이렇게 굶었나? 빨리빨리 먹어. 좀 천천히 드셔. 내가 또 빨리 먹었나? 우리 한 번 먹을 때 한 2번 먹는 거. 나 이래 막 음식만 갖다 놓으면 허겁지겁 먹어요. 나는. 아유 참. 천천히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된대요. 밥을 또 허겁지겁 먹었더만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 안 돼?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 같아. 니 약 좀 사오라 그랬더니 사왔어? 자, 이거 접사봐. 역시. 아휴 고마워. 나 이렇게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살 수가. 많이 먹고. 걱정. 자기 요즘 이염 좀 나으셨어. 어때? 아휴 낫지도 않아. 약 먹어봐야 낫지도 안 하고 맨날 그 타령이고 수환 씨. 갈수록 어째 보니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나쁜 습관으로 위험을 악화시키는 수한 씨를 위한 해결책은? 한편 수진 씨는 어떨까요? 아침이면 꼭 마셔주는 것, 바로 커피입니다. 피곤한 아침을 깨워주는 향긋한 모닝커피. 근데 맛이 없으신가요? 역시 당분이 들어가야 돼. 많이 들어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마시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 입맛에 맞는 커피는 이렇게 당분 넣고 우유 넣고 해서 달달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 잔 마시다 보니까 혹시 건강에 뭐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 하긴 하는데 제 입맛에 맞는 게 제일 맛있어요. 공복 커피에 켜진 빨간불. 빈속의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다리를 꼬고 업무를 보는 수진 씨. 그런데 자세가 소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리를 꼬는 등의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다리를 위로 꼬아 앉으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부분이 압박을 받아서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 다리를 위에 두면 골반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위의 입구가 넓어져서 과식을 하기 쉬워지고 간이나 담낭에 압박이 돼서 담즙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특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심은 간편하게 배달 주문. 친구들 사이에서 어린이 입맛이라 불리는 수진 씨.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면 심심하고 외로운 기분이 든다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TV를 보며 식사하는 일이 잦습니다. 집에서 식사 혼자 할 때는 스마트폰 보면서 식사를 많이 해요. 남들도 다 그러지 않나요? 보통 한 10분짜리 정도 보면 식사 다 마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 소화에 치명적이란 사실.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면 식사 집중도가 떨어져 평소보다 음식을 빠르게 먹거나 대충 씹어 삼킬 수 있는데요. 입속에서 음식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위로 넘어가면서 위에 부담을 줍니다. 또 식사에 집중하지 못해 자신이 얼마나 먹는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도 늘어납니다.
식후 더부룩함을 느낄 때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개운해지는 것 같다는데요. 이는 기분 탓일 뿐. 실제로 탄산음료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소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더부룩하면 탄산음료를 마셔요. 탄산음료 마시면 좀 잘 내려간 것 같고 시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 항상 많이 쟁겨두고 있습니다. 배불러. 배불러. 배부르니까 졸립다. 식사 후 침대에 누워 휴식 시간을 가지는 수진 씨.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많이 졸려요. 그러니까 잠깐 누웠다가. 수진 씨의 이 바로 눕는 습관 있잖아요. 네. 이건 진짜 치명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누우면 더 걸리겠죠. 그럼 더 걸리는 동안 위산이 더 많이 나오겠죠.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위산 때문에 위 점막이 더 많이 손상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염, 위궤양, 식도염, 또 위산이 누워 있으니까 또 역류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명치나 명치 위쪽으로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 그리고 트림, 목이 쉬거나 충치가 생기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일단 생활 습관도 생활 습관이지만 일단 식습관. 황수환 씨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습관 중에 나쁜 습관. 김수진 씨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식습관 중에 나쁜 습관. 이걸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뭐 빨리 먹고 폭식 과식하고 탄산음료 마시고 음식 덜어 먹지 않고 한 그릇에 다 같이 드시고 네, 이런 식의 식습관이 정말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몰랐어요. 보통 우리가 그냥 위염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좀 관리하고 하다 보면 좀 낫겠지, 별 문제가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위염을 그냥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는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염증이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속이 됐다. 그럼 이걸 우리가 만성위염이라고 해요. 만성위염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점막의 손상을 받아서 위점막이 얇아지는 걸 우리가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요. 이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위점막의 상태가 장점막의 상태처럼 바뀌는, 이걸 이름이 좀 어렵지만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인에서 가장 흔하고 무서운 병 중에 하나,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특히 황수환 씨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던 거잖아요.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타오르는 듯한 그런 증상도 유발되지만 이게 후두 쪽까지 자극을 하게 되면 목이 쉬거나 후두염의 증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후두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저기 다 암 생긴다는 소리인데. 좀 무서워졌어요. 걱정이 돼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첫 번째 소화기관 위. 위가 건강해야 속 편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데요. 위암 이후 가벼운 등산으로 위 건강을 관리한다는 은정 씨.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산림욕도 심신 건강에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위해 휴식 시간을 자주 가지는데요.
집에서 챙겨온 보온병을 꺼냅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는 차가운 물은 절대 마시지 않아요. 왜냐면 차가운 물을 마시면은 여기 위가 놀랄 수도 있고, 또 뜨거운 물을 마셔야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외출하거나 이렇게 산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갖고 다녀요. 등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은정 씨. 소파에 앉아 손을 꾹꾹 눌러주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혈자리 마사지인데요. 여기를 눌러주면은 소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여기를 눌러주고 있어요. 소화에 좋은 혈자리 지압법 함께 배워볼까요? 이 엄지랑 검지 사이 손등에 위치한 부위를 합곡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 좋아요. 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합곡혈 혈자리.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바깥 관절 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곡지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눌러주면 소화 안 될 때 좋더라고요. 변비, 설사 완화에도 좋은 곡지혈 혈자리.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위 건강에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위암을 완치한 은정 씨의 식습관은? 제가 아프고 나서는요, 이렇게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 무슨 죽 종류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속이 안 좋으면 스프 같은 거로 해서 위를 이렇게 달래주거나 그렇게 먹는 걸로 바뀌었어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만 선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이거 오늘은 단호박찜해서 먹으려고요. 깨끗이 씻은 단호박을 푹 쪄주면 끝. 아픈 이후 조리를 최소화한 자연식을 선호한다네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데요. 무려 10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제가요, 위를 전절제 했기 때문에 그 위가 할 수 있는 연동 운동을 제가 입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거의 100번 정도 씹으면서 먹고 있어요. 천천히 드시고 오래 씹어 드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일단 오래 씹으면은 입에서 아밀라제가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게 소화력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아밀라제가 충분하게 나와줘야 위와 십이지장에서 그 산성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제가 그 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역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이렇게 높이 기대서 상체를 높이 해서 그렇게 하고, 밥은 6시 전에 다 먹고 공복인 상태로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노력이 더해져 위암을 완치할 수 있었다는 은정 씨. 이건 제가 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기 시작한 맥스틱인데요. 특히 저는 위암 수술 후에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과식하거나 하면 속이 불편한데, 그런 때에는 자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염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위암 진단 전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됐던 은정 씨. 헬리코박터균은 강산인 위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위암, 위궤양 등 소화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90일간 매일 메스틱 1mg이 함유된 껌을 씹게 했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억제되고 위염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김은정 씨가 드신 메스틱 있죠? 네. 그게 이거예요. 네. 어때요? 이거 보면. 뭐 같아요? 생강 말린 거. 생강 말린 거. 감이 안 가는데요? 감이 안 오죠? 예. 이 메스틱을 어떻게 얻는 거냐면요. 네. 그리스에 키오스 섬의 남부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메스틱 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에 상처를 내서 수액이 나오면 그걸 원료로 만드는 거예요. 150g 정도가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정도거든요. 굉장히 조금인데.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밖에 채취를 안 해요. 그럼 엄청 귀한 거네요, 이게. 그런 거죠. 그만큼 귀해요. 이걸 분말 형태로 만든 게 이 메스틱 가루인 거예요.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은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자극을 해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도록.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그것 때문에 위액, 위산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거나 또 이와 연관해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위염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이 히스타민의 양을 좀 조절을 하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서 위장의 그런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히스타민의 양을 조절할 때 메스틱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스틱이 히스타민을 통한 위산 분비 경로를 조절해 위산 분비, 위장 점막 손상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는 동물 실험 결과. 알록달록 예쁜 비즈가 눈에 띄는 오늘의 주인공 집.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한 서희경 씨를 만났습니다. 반짝반짝 눈을 사로잡는 비즈들. 이 비즈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비즈 재료들인데요. 뭐 이렇게 귀걸이를 만드는 이제 뭐 큐빅 재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닉스라는 돌인데요. 이런 원석들을 가지고 팔찌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해서 그런 팔찌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취미로 예쁜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의경 씨.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진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주를 활용을 해서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들면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데요. 능숙한 손재주로 어느새 예쁜 목걸이 하나 완성. 뭔가 예쁜가요? 예쁜데요? 네. 직접 착용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직접 착용하기도 하고요. 지인들한테 선물을 해줄 때도 있고요. 근데 뭐 착용한다거나 선물하는 것보다 만들 때 과정이 훨씬 더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더 도움을 주거든요. 만들 때는 정말 몇 시간씩 앉아서 있어도 지루한 줄 모르고 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기도 해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생기던 소화불량은 점점 심해져 만성위염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불러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위궤하고 장이 좀 안 좋아서요. 계속 좀 늘 소화불량이 있었고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약간만 조금 과식을 해도 막 계속 넘어오고 또 뭐 위경련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힘들 때 너무 뭐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막 너무 속이 좀 쓰리거나 그런 병원에 가서 그때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그때만 잠깐 좀 호전이 되고 좀 지나면 또 불편해지고 반복이 되더라고요. 두통부터 오한, 심지어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했던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갑자기 좀 체중이 좀 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다이어트도 하면서 위 건강도 이제 좀 챙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그때 이제 체중 감량도 하면서 위에 좋은 음식들도 찾아보고 뭐 장에 좋은 운동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를 뭐 1년씩 뭐 6개월씩 끊어서 뭐 1년에 뭐 10kg 빼고 나머지 6개월은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10kg 감량하고 다시 뭐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kg 정도를 한 3년에 걸쳐서 감량을 했어요. 위 건강을 위해 20kg이나 감량도 하고
취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도 위 건강 관리법 중 하나. 제가 소화불량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올 때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활동적이진 않아서 집에서 이제 좋아하던 게 빚을 공연을 하는 걸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몸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위가요, 염산인 위산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이거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위 점막의 방어 기전이 손상되거든요. 그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위장장애의 아주 큰 적은 뭐 제가 받은 스트레스고요. 이걸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의경 씨가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요즘은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바깥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야지 소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갱년기가 되다 보면 좀 몸 활동이 좀 줄어들면 살도 많이 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편이에요. 소화에 도움되는 낙타 스트레칭. 다리를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고 천천히 등을 제치면 되는데요.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이어서 등 구르기.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요. 천천히 뒤로 굴렀다가 일어납니다.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번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등이 바닥에 닿게 앉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손과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오후에 왜 알람이에요? 제가 식사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이게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냥 식사 시간을 맞춰서 가니까 훨씬 더 소화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 12시, 오후 4시 이렇게 3번에 딱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위장 질환을 개선한 의경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오늘의 메뉴는 순두부 달걀국입니다. 순두부와 달걀, 대파를 넣어 끓이면 완성되는데요. 조미료 대신 멸치 밑국물을 사용합니다. 식감이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먹는다는데 제가 두부나 묵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부나 묵 요리를 많이 먹고 있고요. 육류보다는 제가 채소 위주의 그런 식단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많게는 커피를 하루에 8잔씩 마신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커피를 하루에 1잔으로 줄여봤습니다. 또 음식에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특징. 제가 밥 먹을 때 가장 주의하는 게 짜게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이나 뭐 다른 음식들을 할 때도 거의 염분은 굉장히 많이 줄여서 먹는 편이에요. 그게 위에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화에도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의경 씨가 만든 국의 염도는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낮은 염도. 너무 싱겁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괜찮고요. 싱겁게 먹다 보면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짜게 먹는 건 정말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싱겁게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짠 음식이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의 보호막을 파괴함으로써 염증을 유발해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위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간을 할 때 적정량을 하고 채소 등의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즐겨 먹으면 나트륨 배출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간단하게 완성된 식사. 특히 적은 밥량이 눈에 띄는데요.
밥을 좀 적게 드시네요? 네. 제가 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뭐라 그러더라. 신진대사율이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가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 적게 먹고 10배 더 움직여야지만이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음식 양을 좀 줄여서 좀 적게 먹는 거를 습관을 좀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에 한 8알 정도만 채우면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식하지 말고 적정량의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속 편한 나날을 위해 의경 씨가 하는 노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먹는 메스틱인데요. 이게 제가 한참 속쓰림이 심할 때랑 소화불량이 심할 때 먹었었는데 속이 좀 편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이 메스틱이 그리스에서 예로부터 이 위 건강을 위해서 쓰인 원료거든요. 그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있잖아요. 메스틱은 금으로 달아서 책정을 해야 된다. 황금의 가치에 견줄 만큼 귀한 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이 메스틱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한 5,000년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는 히포크라테스. 이 메스틱을 위장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유럽 의학처의 전통 허브 의약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죠. 18세에서 75세 소화불량 환자 대상 인체 시험에서 메스틱 섭취 3주 후 위통증, 상복부 통증, 불안시 위장 통증, 속쓰림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환자들에게서 높은 빈도로 십이지장 궤양이 나타나는데요. 2주간 메스틱을 섭취한 결과 20명 중 16명이 증상 완화, 위 내시경 확인 결과 14명의 궤양이 완화됐습니다. 과량으로 섭취 시에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임산부 또는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일상의 불편감을 느끼던 두 사람. 100세 주치의가 전한 위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여보세요? 뭔 일이세요? 제작진의 기습 방문. 먼저 김수진 씨 냉장고 점검. 위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를 줄인 모습 확인 완료. 가능하면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식사 양은 한 80% 정도만 먹고 아주 포만감 100% 안 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즐겨 먹던 탄산음료는 소화 기능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요리를 시작한 수진 씨. 요즘은 식사 때는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밥은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씹어서 넘기고 있습니다. 한편 수환 씨는 안 그래도 밥 먹는 중인데 세상에 오셨네. 확 바뀐 밥상. 짜게 먹는 습관은 고쳤을까요? 나트륨 섭취 많이 줄이셨네요. 안 짠 게 익숙해지질 않아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였는데 한 매주 줄이고 나니까 이제 먹을 만해요. 식후에는 소화를 돕는 혈자리 마사지도 실천. 메스틱도 매일 챙겨 먹으며 위 건강을 위해 노력한 두 사람. 그 결과 위궤양과 위염이 완화됨을 내시경으로 확인. 예전에 비해서 속이 편하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먹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서 참 좋네요. 소화가 전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앞으로 위 건강에 더 신경 쓰면서 살겠습니다. 가볍게 여긴 속쓰림, 무시무시한 위암으로 번질 수 있다. 위장의 감기, 위염부터 관리해 속 편한 인생 누리세요.
채널 A